홍명보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약 열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치 아니라 선수들만 만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코치진에 대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이 소식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술 코치, 피지컬 코치 한 명씩 이제 영입을 할 거라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나갔는데 거의 가자마자 코치진은 확정이 거의 뭐 된 것이 아닌가 뭐 싶어요. 그 뒤로 선수들 만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튼 피지컬 코치는 아직 좀 공개가 안 됐지만 전술 코치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마도 이강인 선수의 전 그 발렌시아 시절 감독이었던 네. 선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를 다 뛰었던 네. 네, 셀라데스 네. 감독이 코치로 온다. 어제 오후쯤에 이제 국내에서도 관계자 피셜로. 네, 셀라데스가 올 예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 관계자 피셜로 이야기가 나왔어. 셀라데스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 때 바르셀로나도 뛰었고 레알 마드리드도 뛰었고 바로 다이렉트 이적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팀에서 많이 뛰었고 라리가에서 200경기를 넘게 뛰었더라고요. 스페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 선수 커리어만 따지고 보면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셀라데스 코치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서 뭐 일종의 전임 지도자, 우리나라 따지면 전임 지도자처럼 지도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커리어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럼요. 네. 네. 스페인에서도 U16 유소년 대표팀, U16 대표팀을 맡다가 이제 로페티기 감독 후임으로 U21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그 후에 U17 대표팀까지 맡았었는데 그중에 21세 이하 대표팀을 가장 오래 맡았어요. 한 4년 정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약간 좀 공과 과가 공존합니다. 2015 처음 이제 맞이했던 U21 유로 대회에서는 본선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을 했어요. 세르비아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면서 이런 성과를 냈는데 그 다음 대회인 2017년 대회 때는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좋지 않았습니다. 준우승을 했지만 뭐 그런 평가를 받았었고 이후에 이제 능력을 계속 코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대표팀 수석 코치, 스페인 대표팀 A 대표팀 수석 코치로 일했었고 그 이후에 로페티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때 수석 코치로 짧게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네. 잠깐이네요. 로페티기 레알 마드리드. 네, 그 근데 시절 이제 같이. 성인팀 감독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못했어요. 일단 그 성인 감독 데뷔가 이강인 선수와 만났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짧게 감독을 했던 그 발렌시아 시절인데 이게 사실 실패라고 하기에는 기회가 좀 덜 주어진 네. 것도 있고 그 당시 구단주가 피터리. 막 어린 선수들 쓰라고 막 그렇죠.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좀 제한된 환경이긴 했는데 이강인 선수한테 뭐 기회 줬네 안 줬네 말이 많은데 아직 기회를 좀 원석이었- 준편이죠. 네. 준편이었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라든가 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 자꾸 막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를 안 낸 건 아닌데 아무튼 성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네, 시즌 중도 부임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지만 초반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르셀로나를 잡기도 했고 성적 냈는 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위로 네. 통과했는데 그때 제쳤던 팀이 그 직전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 갔던 아약스, 테나우 감독의 아약스였고 램파드 감독이라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첼시까지도 제치고 램파드 감독 시절에 첼시까지 제치고 1위에서 16강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런 성적을 잠깐 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즌 중반 이후에 팀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즌이라서 시즌이 잠깐 중단됐다가 이제 뒤늦게 재개된 시즌이었는데 그에 이제 시즌을 다 맞추지 못하고 금방 결승질이 됐습니다. 커리어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그 뒤로 한 4년 정도 됐고 2020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때 이후로 한 4년 정도 지금 경력 단절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뭐 코치로든 뭐 감독으로든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뭐 정말 채용이 안 된 건지 아니 본인이 뭐 딴 사업을 했는지 몸이 안 좋았는지 이런 정보가 좀 없는 상태인데 솔직히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 괜찮아요. 이 정도의 그리고 이분이 전술적으로도 충분히 역량을 저는 뭐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 때 감독을 했던 사람이 코치로 와 수석 코치 여부도 아직 모르고 네. 하여튼 코치로 와서 어쨌든 전술 코치라고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역할이 과연 얼마나 주어질지 네. 그래서 뭐 이런 수도 있더라고요. 홍 감독이 단장 역할이냐 총괄 단장, 총감독 느낌 아니면 뭐 공동 감독의 느낌이냐 그러니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과거에는 이를테면 그 가장 얼마 전에 그 은퇴 선수들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독 경력이 있는 분이 코치로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약간 기싸움 내지는 그쵸. 있어요. 과거에 본프레라 감독 시절에 네. 그때 정말 그 감독으로도 성과를 냈던 그리고 레전드 출신의 허정무 감독이 수석 코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팀으로서 나가는 게. 그런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크라마 감독이나 옛날에
좀 국내 지도자가 수석 코치로 감독 출신이 들어갔을 때는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되게 특이한 첫 케이스거든요. 한국 감독이 하고 저렇게 외국에서 저 정도의 감독 경력을 가진 사람이 코치로 온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아직까지는 안 그런 그려집니다. 케이스가 예. 있긴 했어요. 뭐 감독급까지는 아니요. 감독까지 하진 않았었지만 토니 그란데 코치, 맞아요. 스페인 대표팀에서 이제 그 전성기 때 같이 했던 코치로 네. 일했던 그란데 코치가 신태용 감독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긴 하지만 뭐 이분은 그냥 아예 그냥 빅리그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건 좀 다르거든요. 코치는 어쨌든 보좌하는 역할을 쭉 했던 음. 사람이었고 그란데 코치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감독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배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실질적인 뭔가 권한이 주어질 것인지 서로 뭐 이렇게 견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뒤로는 뭐 네. 그런 여러 우려도 있고 사실 안 해본 길이기 때문에 걱정이 또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철학을 공유할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면접을 봤다고 하니까 가서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커리어의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물론 경력단들이 길긴 했지만 급여가 그래도 그렇게 쌀 것 같진 않은데 예,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고 좀 굉장히 맞다면 예, 좀 하여튼 궁금해집니다. 그 취임 기자회견 때 나올 진짜 얘기들이 또 이제 한국인 코치분들이 누가 갈지도 좀 봐야 되고 상당히 좀 독특한 선임인데 하여튼 뭐 이강인 선수하고 같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이강인 선수 의견도 좀 들었을래나? My heart, no great, you never been this way. My heart, no great, you never been this way. My heart, no great, you never been this way. My heart, no great, you never been this way. 만나진 않았으니까 그 뭐 추천을 받는다든지 뭐 얘기를 했을래나? 궁금하네요. 되게. 그렇네요. 뭐 네. 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을 것 같은데 네.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된 거 아니니까. 셀라데스 감독이 뭐 발렌시아 감독도 하고 했지만 감독으로 오는 것도 사실 썩뭐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셀라데스 예, 감독으로 그렇죠. 왔다고 해도 좀 아니죠. 코치니까 우리- 이제 그나마 이런 그렇죠. 거지. 우리 국대 감독급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코치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감독으로 왔다 그러면 뭐 네, 네. 그렇으니까. 솔직히 감독 커리어로 그러니까 뭐 홍명보 감독이 이래저래 많이 까이고 있지만 국내 감독 중에서 홍명보 감독의 커리어가 어쨌든 상급이고 그렇죠. 예. 셀라데스 감독이 그보다 높다라고 저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로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좀 큰 게다가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좀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선임이어서 이것도 정몽규 회장의 자소서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되게. 네. 뭐 이게 뭐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게 될지. 저는 네. 벌써부터 이분이 정말 확정돼서 한국에 와서 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벌써 걱정됩니다. 질문이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라볼피 하나를 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할까요? 감독이 아닌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건 충분히 주어질 수 있지 아, 않을까요? 그 협회 그런 거 하면 예전에 설경 코치였을걸요, 아마? 그 선임할 때 선임 기자회견하고 이랬었어요. 네,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원칙이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의 인물을 데리고 오면 커리어를 봤을 때 미디어 앞에 내세울 생각을 저는 하고 네. 데리고 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좀 흥미는 있으면 네. 흥미롭긴 합니다. 네, 흥미롭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제3의 국가에서 이렇다 그러면 흥미롭게만 볼 텐데 이게 우리 대표팀이라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렇지. 네, 아무튼 흥미롭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앞으로 또 이제 월요일 날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